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자, 학교별 정시 면접 파이널 특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정시 면접 파이널 특강은 교육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위주로 만들어지는 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편안하게 여기저기 많이 놓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웬만한 학교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성도 나와 있고요. 특히 영향평가가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면 방향성을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출제됐던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사한 문제가 타 학교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해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유형을 파악해야 그 유형에 맞게끔 학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유형이 파악한 다음에서도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 번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좋은 면접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출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만약에 내가 연습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입니까? 자, 좋은 면접 방법은 아닌 것이고요.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게 된다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정도를 알고 가면 베이스가 충분히 깔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 강좌와 그 다음에 심화 강좌와 그거에 이어서 파이널 강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학교별 정시 면접의 강의 목록을 한번 보면은요. 자, 학교별 강의에 있어서는 각 학교별로다가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학교별 면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그 면접 방식에는 어떤 답변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교육대학교가 됐든지 간에 그 교육대학교에서는 제시문에 대해서 이 제시문에 대해서는 어떤 요령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기출문제 유형 파악하는, 분석해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기출문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렇게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통 강의 부분에서 이 공통 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대학교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6문제, 이거는 교사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대학에서 출제된 문제에 엮어서 답변하면 좋은 내용들에 대한 강의들을 기본 강좌에서는 이것을 6강좌에서 찍은 것을 한 강좌로 요약을 해놓은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대성입니다. 교직 적성이 됐든지 아니면 시사성이 됐든지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또 자율자동차,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 4차 혁명 시대라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6가지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지식적인 교육 이외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럼 인성교육 이외에는 또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교육이 있죠? 코딩 교육이죠. 코딩 교육 말고는 또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통일 교육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독도에 관련된 교육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의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교육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해야 된다? 구성주의 교육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자, 구성주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잘 강의를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의 변천이라고 해갖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문답식의 3파술의 교육을 하던 것이 강의식 교육으로 발전이 됐고, 이 강의식 교육이 시청각 교육으로 발전이 됐고, 이 시청각 교육이 지금에 와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해서 무크나 PBL이나 또 플립드 러닝, 테드 이러한 같은 강의 방법으로 변천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런 강의들이 하나하나가 왜 중요하고 이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효과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포스트 휴먼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떠오르는 것은 AI이면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로봇, 또 아니면은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갈 수 있는 반인간적인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고 이 포스트 휴먼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포스트 휴먼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라면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과정까지 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 중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측면을 충분히 한 부분이 있고 같이 고민을 해보았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 감정 문제입니다. 자, 양가 감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질적으로 A도 옳고 B도 옳은데 A로 가야 될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과거에 존엄사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죠. 자, 존엄사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웨일 다잉법이라고 하는 법까지 제정을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의 양가 감정을 다루는 문제들이 교육대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접근해서 공략을 했을 때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면접, 특히 정시에서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공학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만들어낸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듣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